네, 이번 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외교 안보 사안들이 발견했을까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을 놓고 주다리기를 벌이던 미중 정상이 에이펙 계기를 만날 걸로 보여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국과 잘 풀릴 것 같다면서 시진핑 주석을 2주 안에 만날 것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다고요. 잘 풀릴 것 같다가 아니라 잘 풀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시진핑이 네. 만나서. 왜냐하면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이제 관세 광풍의 칼을 휘둘렀지만 네. 지금 중국하고는 지금 합의가 안 됐어요. 유예예요. 그다음에 인도도 지금 50% 관세거든요. 25% 관세에 러시아 석유 산다고 25%. 브라질은 10%인데 여기 40%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소나루 전 대통령 마녀사냥이라고. 그럼 이 세 나라만 합치면 인구가 30억입니다. 네. 여기랑 지금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거기다가 인도는 지금 버티고 있고 거기다가 브라질 그렇게 압박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 걸었거든요. 꼴이 내린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초조한 게 여기저기 아픈 데를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이 건들거든요. 일단 미국 농가들 콩 지금 수확기인데 이거 안 사가면 지금 시간 지나면 못 쓰거든요. 네. 아르헨티나 사가거든요. 지금 난리예요 지금. 그다음에 히토류 가지고 툭 건드리니까 히토류가 없으면 미국 첨단 산업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픈 데를 계속 건드리니까 지금 뭐 157% 관세야 추가 100%야 그러지만 말은 아니잖아요. 만나서 잘 해결할 거야. 우리가 카드가 더 많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봉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최대의 무역 적자를 안겨주는 중국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원만하게 합의한다고 그러지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언급하면서 공정한 대우를 요구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뭐 강도에 가까운 요구를 해놓고 공정하게 대우를 받는다? 그거는 뭐 지금 자기가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려는 건데 근데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미국의 압박이 그렇게 뭐 격렬하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건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안 자체가 우리가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미 여러 번 얘기됐지만 우리 외환 보유고의 84%가 3,500억 달러면 우리는 통화 수화보다 안 돼 있고 그 외환이 다 정부 돈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꺼낼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한국은행이 꺼낼 수 있는 게 1년에 기껏해 200, 300억 달러인데 3,500억 달러를 어프런트 현찰로 먼저 내라 네. 선불로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공정한 대우를 받길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자기가 그러니까 원래 얘기했던 서로 동상이몽이었던 3,500억 달러 지금 트럼프 방식 또 우리 정부는 그게 아니거든요. 투자하면 10원 투자하면 10원 대출, 10원 보증, 10원 담보 이런 식으로 실현 가능한 네. 단계적인 안을 제시했던 거고 근데 3,500억 달러고 써놓고 서로 다르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견이 나오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이건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이걸 양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는 건 자기 쪽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실무선에서 이제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삼성, LG, SK, 현대차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트럼프 별장에서 회동을 합니다. 현재 시간 18일에 기업인들과의 골프 라운딩에도 참석할 예정인데 이 현장에서 좀 어떤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바쁜 사람인데 예. 우리 총수가 만나자고 만나 주겠어요? 자기가 만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한국 정부하고의 정부 대 정부 협상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지금 말씀하신 열거안 이게 우리가 강점이 있는 대규모 그 다음에 기술적 우위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그런 대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정부 대 정부 베이스에서 어려우면 이제 우회적으로 우리 기업에 투자를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정부 간 교섭이 교착된 상태. 물론 이제 접근해 가고는 있지만 지금 기업을 우회해서 네. 투자를 요구하는 행보를 보이는 거죠.
그럼 트럼프가 직접 대미 투자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있다고 봐야죠. 안 그러면 저렇게 라운딩할 필요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회의 전에 한국을 먼저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한미 정상도 막바지에 그 정상회담 막바지 조율 중입니다. 정상회담에서 좀 실질적인 그런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한미 간에 좀 어떤 이견 조율이 먼저 돼야 할지, 특히 이제 말씀해주신 3,500억 달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지금만 원래 미국이 고수하고 있는 안대로라면은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거는 뭐 그냥 관세 맞는 게 난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실현 가능한 단계적인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환 위기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거의 한 3배 정도 외환 보유고에 그 다음에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본은 아무리 달러가 빠져나가도 외환 위기. 일본 또 엔화 자체가 일본 기축통화 성격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닌 상황에서 일단은 미국과 통화 스와프라는 방법, 그 다음에 단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금액, 정부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 세부적인 지금 일방적으로 미국이 투자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만일에 수익이 안 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망하면 이제 평등하다는 거죠. 아무도 책임 안 진다는 거죠. 네. 그게 평등한 조건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한 푼도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견들을 경제적인 베이스로 가야 돼요. 상업 베이스로. 그냥 퍼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것들이고,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이제 송화 스와프,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 다음에 총액 베이스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로 이제 가야겠죠. 네, 실현 가능한 조율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한편 북미 정상회담은 이번에도 좀 성사 가능성이 낮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강경화 주미대사도 아직 조짐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제 과거보다 협상력이 강화됐고 또 기존 방식의 설득이 좀 어렵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북미 대화의 판을 좀 다시 짜기 위한 접근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협상력이 강해졌다는 표현은 좀 이중적입니다. 왜냐하면 북러 관계도 있고 네. 북중 관계도 있고 핵능력도 고도화됐고 이런 의미라면 협상력이 강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북러 밀착에도 북중 관계 회복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환율만 해도 지금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거의 4배가 뛰었거든요. 뭐 경제 지표로는 일부 호전된 거로 나오지만 그거는 김정은 정권이 살림집이나 지방발전 20정 10정책 같은 대규모 투자를 해서 그런 거지 일반 장마당 민생 경제는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면 북미 관계 개선이 없으면 사실 김정은 정권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북러 밀착을 해도 러시아는 산업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겉으로는 협상력이 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9월 21일 날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좋은 추억 없거든요. 하노이에서 결렬된 기억밖에 없거든요. 네. 만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의사가 강하고 자 러우 전쟁이 이제 휴전 모드로 갈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중동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이제 노벨 평화상 그랬잖아요. 이건 지난해 거라고. 그럼 내년은 올해 성과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면 북한 문제만 해결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노벨 평화상 탈 자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 다 만나려고 한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모양새로 어떤 형식으로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모든 게 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2019년 6월에 도쿄에 와서 트윗 날려서 바로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주에 오는데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가 다 있죠. 만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경주에는 안 올 거예요. 김 위원장이. 그러나 네. 판문점 일지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은 원한다면 평양도 갈 수 있는 인물이니까요.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서 푸틴 대통령이 거꾸로 러우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중지하지만 그러니까 양측의 만날 김정은 트럼프 양측의 만날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최근 열린 베이징 전승절 또 평양 이제 열병식 행사를 통해서 북중로의 결속이 강하게 드러났는데 북한의 향후 행보도 자세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답전을 보내면서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수호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좀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역은 한반도고요. 세계는 이제 글로벌 공간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북한판 최근에 북한이 이번 전승절에 이 당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도
다수의 외빈들을 초청했거든요. 김정은 정권이 이거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축소된 외교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는 공세적인 측면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러 밀착으로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정권도 시 주석도 지금 북러 밀착으로 영향력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다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 다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 그 흐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북한과 러시아 간 교류 범위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 측에도 방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화력발전소 개선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의지도 밝혔다고요. 왜냐하면 북한 화력발전소의 기본 베이스가 그 소련에서 지원해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아주 심각한 전력난이거든요. 지금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전력 부분은 마이너스거나 정체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죠. 부품 노후화라든지. 그러니까 화력발전이면은 러시아산 이제 석탄, 석유도 쓸 수 있고 또 터빈이나 이런 부품들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지금 뭐 임업 노동자라든지 지금 협력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는 산업 기반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걸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계 연구재단 나우만 재단에서 평가한 거에 따르면 북한이 러우 전쟁에 지원하는 게 98억 달러인데 받은 건 12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군사기술, 일부 군사기술 말고는 줄 게 없어요. 산업적으로는. 석유하고 밀가루 말고는. 그러니까 저런 이제 그 북한이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는데 그러나 아무리 저렇게 활발한 얘기를 해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도 이 북중 교역이 거의 한 95% 이상이거든요. 러시아는 1%도 차지를 못해요. 이게 양측의 한계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자민당 총재가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여자 아베로 불리는 인물이잖아요. 때문에 우경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미 우경화하고 있죠. 이미 이 참정당이라고 하는 극우가 약진을 했고 이 우경화를 기치를 내건 다카이치가 지금 총재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했지만 나머지 야당 모두 합쳐야 지금 야당이 총재가 되는데 야당이 다 분열돼 있기 때문에 네. 다카이치가 뭐 결국은 또 유신회라든지 다른 당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카이치 노선의 우경화는 이제 필연이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 지금 한국하고 충돌 상황을 만들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미국과 무역 전쟁도 있고 또 지금 쓸데없이 분쟁을 만들어서 지금 한일 관계를 나쁘게 만들 이유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 때 시작된 한미일 협력 관계 계속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시바 때보다는 좀 험로가 예상이 되지만 갑작스러운 한일 관계에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이걸 다카이치가 집권 초기부터 네. 그렇게 뭐 무리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한미일 공조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일 공조를 그대로 가져가는데 네. 일본이 먼저 그걸 깰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도 사상 최초로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미국을 갔잖아요. 한일 관계 중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갑자기 뭐 지금 우리한테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는 없다. 그러나 다만 이제 과거사, 독도, 그다음에 7광구 공동개발 협약이 이제 거의 종료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제 우발적인 변수들은 좀 남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반도 브리핑, 한반도 이슈와 함께 외교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